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월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네 번째 3월 분계 이 내용을 할 거고요. 대손과 자금운용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재를 보시면서 회계 처리를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랩 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전산회계 1급, 회사 코드가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일반전표 입력 누르시고요.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인데요. 당사의 제품 거래처인 대강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대손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죠.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부족하면은 그 추가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한다. 이론 시간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 말미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고요. 거래처는 대강이죠. 금액은 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하시는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쓰셔야 되죠. 그래서 109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60만 원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할 때 분계가 뭔지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니다. 3월 7일이고요. 작년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우리 하이마트 외상 매출금 중 일부가 회수가 됐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내용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손된 게 회수되었다면은 그 없어졌던 대손 충당금을 또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계산을 해야겠죠. 일단 보통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43만 원 하고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기존에 외상 매출금하고 연관이 있던 거니까 109번을 써가지고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1일인데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좌 개설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좌금 개설할 때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은행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당좌거래 보증금에 관련돼 가지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계정을 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면은 수수료 비용이겠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하면 다음과 같이겠죠. 일단 특정 현금과 예금을 회사가 받으니까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 판관비죠. 2,000원이고요. 따라서 회사가 지출하는 돈은 얼마가 돼요? 500만 2천원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을 언제 쓰느냐,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3월 16일입니다. 내부 감사를 벌렸는데 장부상 현금 잔액이 21998,000이래요. 근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어때요? 2199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 부족액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8,000원 차이 나죠. 8,000원. 그죠? 21998,000에서 21990,000을 빼면은 8,000원 차이 나잖아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이 부족한 거죠. 일단 기중에 돈이 임시로 부족한 거니까 이때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하시고 8,000원. 그럼 돈이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은 차변으로 간다는 얘기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가는지 대변에 가는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줬느냐 받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상대방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금 과부족이 자동으로 차변에 나오겠죠.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은 거니까 차변에 현금이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8일입니다. 18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을 해서 원천징수 1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86,000원이 입금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얼마나 얘기예요?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자 수익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14,000원을 원천징수 당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하시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에는 선납세금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86,0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반연표 입력 첫머리 강의할 때 계정 코드 10개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01부터 404까지 암기하시면 좋다 말씀드렸고요. 가끔 이제 코드 번호로 입력을 좀 할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 코드로 입력하는 거를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6번째죠. 자, 3월 20일인데요.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했고요. 이때 보통예금에서 7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인출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을 받은 거잖아요. 차변에 정기예금 이렇게 하시고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발생했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판관비 하시고
700원. 그리고 보통 예금을 은행에 줬잖아요. 수수료까지 하면은 대변에 보통 예금.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3월 분기했고요. 3월은 대손과 자금운용 관리 내용이죠. 그리고 3월 20일 분기할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예적금의 만기가 1년이면은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쓰고요. 만기가 1년 초과돼 가지고 한 3년, 5년 이렇다. 그러면은 장기성 예금을 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 마지막에 만기가 1년이라고 쓴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캡처된 화면, 캡처된 이미지를 좀 보시고 분개를 좀 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을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납세금은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고요. 예수금은 뭐예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3월 분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매 관리비에 대한 걸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일반전표나 메인 매출전표 분계는요. 앞에 이론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챕터 하나씩 보신 다음에 실기 챕터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